이번 시간에는 에셋 구성이랑 제너레이터 구성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레일즈 가이드를 보면서 설정 메소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챕터씩 마칠 때마다 그 프로젝트에서 메소드들을 좀 선별해서 그걸 한번 사용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asset.enabled라는 메소드인데요. 좀 글자 좀 키워줘. 이 옵션은 asset 파이프라인을 사용할지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asset이랑 asset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asset은 그 레일즈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일시트나 이미지 등과 같은 파일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asset 파이프라인은 그 레일즈 3.1부터 나왔고, 자바스크립트와 그 CSS 자원들을 합치고 압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파이프라인이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합인데, 이거는 이제 자원들을 이제 병합함으로써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버에 요청하는 자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이 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을 압축하는 건데, 이건 이제 파일에서 주석이나 공백 같은 거를 제거함으로써 그 자원들의 용량을 줄여서 웹페이지의 로딩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컴파일이라는 이제 사전 컴파일인데, 커피 스크립트나 이제 서스 같은 그 높은 차원의 언어들을 사전에 컴파일함으로써 CSS와 자바스크립트로 변경이 되어서 사용하게끔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사용자들의 웹페이지 요청 시에 그 리퀘스트 수를 줄이기 위함이고, 리스폰스 수를 줄이기 위함이고,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좀 더 나은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asset 파이프라인이 스프로켓이랑 틸트라는 제거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 리스폰스 수로 하는데 좀 리퀘스트 수로 같아. 그런가요? 요청 시 리퀘스트 수,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근데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중에 이런 오류가 나오면 짚어주시고. 그리고 스프로켓은 그 지정된 경로상, 그러니까 앱 폴더 밑에 에셋 폴더나 그 벤더 밑에 에셋 폴더 이런 경로상에 모든 에셋들을 압축 작업해서 퍼블릭 폴더에 에셋이라는 경로상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거는 이 명령어를 레이즈 콘솔에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지정된 경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틸트라는 잼은 하물과 서스, ERB와 같은 파일 종류를 에셋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잠깐만, 저기서 지금 네. 달러 표시가 아니고 레이즈 콘솔이죠. 그렇네요. 일단은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앱 폴더나 벤더 폴더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에셋이랑 에셋 파이프라인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컴프레스 옵션은 컴파일된 에셋의 압축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 커피 스크립트나 사스 같은 그 파일들이 컴파일 되어서 그것이 이제 압축이 진행을 이 옵션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SS 컴프레서는 CSS 압축기인데 이 압축기가 사스 기본값이 이제 사스 레일즈인데 YUI 컴프레서라는 잽을 사용해서 YUI 옵션을 지정을 하여서 CSS 압축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컴프레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클로저나 어글리파이어나 YUI라는 옵션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패스는 그 에셋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경로로 그 설정 옵션에서 이 옵션에 경로를 추가하여서 그 에셋에 대한 검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SS를 찾아가는 그 경로가 예, 그러니까 앱의 에셋에 있는 디렉토리하고 예, 그다음에 벤더 디렉토리하고 예.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립 폴더 밑에 립 폴더 세 군데가 디폴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에셋 그 경로상의 디폴트로. 예. 근데 그 외의 디렉토리 지정해서 자동으로 포함시키려면은 지금 저 에셋 패스 저기다 추가를 해주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컴파일 옵션은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그 미리 이제 컴파일을 실행하여서 그 에셋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CSS나 어플리케이션 JS에 있는 경로를 따라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에다가 다른 그 경로를 지정하여서 프리컴파일될 파일들의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픽스는 이제 프리컴파일을 하게 될 시에 퍼블릭 폴더 밑에 에셋 폴더 밑에 이제 생기는데 프리픽스를 지정을 하여서 그 다른 이름으로 에셋이라는 기본값인 에셋이라는 그 경로 말고 다른 경로에 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제스트 옵션은 에셋의 이름이 이제 프리컴파일 될 때 그 뭐 어플리케이션 JS나 어플리케이션 CSS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MD5 핑거프린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에셋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 용어는 일단 핑거프린트라는 게 파일 이름을 파일의 내용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파일 내용이 변경될 때 파일 이름 또한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main CSS라는 이제 파일명이 있는데 이걸 MD5 다이제스트가 적용이 되어서 그 파일명의 끝에 삽입이 됩니다. 저게 MD5 다이제스트 값이라는 게 지금 위에서 그 파일의 컨텐츠가 변경이 되면 바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게 그 MD5로 그 다이제스트를 하면 그 컨텐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컨텐츠 내용을 보고 뭐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MD5 예, 그 실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소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대개는 이제 캐시 안 먹혀요. 네, 이런 파일명 뒤에 이런 해시값이 나와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버그 옵션은 에셋의 압축과 연결을 해제하는데 이게 그 디벨롭먼트 개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true로 설정이 되어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뭐 프리컴파일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에셋 압축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캐시 스토어 옵션은 스프로켓이 사용할 캐시 저장소를 정의하는데 기본 값으로는 레일즈의 파일 저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에셋의 버전을 지정할 수 있는 버전 옵션은 MD5 해시 생성에 사용되는 옵션 문자열이고 이게 이제 바뀌면은 그 파일명들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해치 생성할 때 원래는 아까 내용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다 바꿔야 된다면은 강제로 한번 다시 프리컴파일 다시 해가지고 바꾸고 싶다. 그 캐시 만들 때 거기 위에 문자를 넣어가지고 달라진 것처럼. 그리고 컴파일 옵션은 배포 환경에서 스프로켓이 컴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리한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그 옵션은 그럼 디폴트는 true겠네요. 그 배포 환경에서는 컴파일 옵션이 아마 false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alse로 돼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프리컴파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프리컴파일 된 것만 서비스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청할 때마다 프로덕션 서버에 요청할 때마다 SS를 계속 요청 시마다 컴파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이게 false라는 게. 저거 갖다가 만약에 config SL 컴파일을 true로 해가지고 프로덕션에서 프로덕션 서버를 리퀘스트를 하면 그때마다 그 스프로켓이 에셋들을 다시 다 컴파일을 한단 말이죠. 네, 리퀘스트 할 때마다. 그죠? 네. 근데 원래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컴파일이라는 게 미리 에셋들을 그 ERB라든지 이런 엔진 내에서 컴파일 다 해가지고 그 스태틱한 에셋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스태틱한 그 에셋을 리퀘스트 할 때 그거를 보내준다 이 말이죠. 맞나요? 저 옵션이 저 스프로켓 저 잼을 위한 그거예요? 그 옵션이에요? 저기 컴파일하고 컴파일 안 하고 하는 게 그게 스프로켓하고 틸트 그게 이제 에셋 파이프라인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나와요. 그 저기 잼을 위한 옵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스프로켓 정확히 얘기하면 스프로켓을 마이너스 레일즈를 위한 옵션이죠. 그렇지. 맞아요. 스프로켓하고는 관계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SM 밑에 있는 거를 읽으려면 관계는 있는데 추상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프로켓은 알 수 없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거죠. 이제 뭐냐면은 에셋 그러니까 스타일이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카피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카피 스크립트나 그 다음에 그 CSS는 CS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거기다가 ERB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끝에다 그렇지. ERB 붙이면 ERB 코드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리베레이션 한 다음에 그다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프로켓이 이제 여러 개의 그 스타일 CSS 있다든지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면은 스타일스대로 자바스크립트대로 하나의 매니페스트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application.css 그다음에 application.js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파일로 다 압축시켜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프리컴파일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컴파일을 갖다가 툴을 주면 프로덕션에서도 그 과정이 계속 컴파일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청할 때마다. 저거를 폴스를 줘야만 이렇게 안 한다는 근데 거예요. 그것도 되게 안 맞는 게 응. 그 어셋 벡터를 뒤진 다음에 응. 그게 이제 없을 때만 해요. 그러니까 콜백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리컴파일하고 나서 응. 그 JS가 떨어지는데 응. 근데 저기 뭐냐
요청을 딱 했을 때 제의가 있으면 그냥 써요. 컴파일 안 하고. 아, 그래 있으면 그렇죠. 예, 있으면 그냥 써.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저걸 폴스가 디폴트더라고요. 그래서 예. 폴스가 디폴트죠. 예. 항상 트루로 바꿔놓았어요. 그러니까 트루를 해도 리컴파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라고? 아, 그게 JS 파일만, 매니프 파일만 있으면 네, 있으면 알고 리컴파일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설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누나 있어요? 폴백 그러니까 어차피 못 찾으면 컴파일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프리 컴파일 에셋이 없다면은 네, 그렇죠. 없으면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JS 파일이 없으면 항상 무조건 컴파일하는 그 팁의 뭐냐 뭐라고 하지? 그 개발용 옵션. 그럼 프로덕션에서 이걸 툴로 놓고 쓰세요? 네, 들어있어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말하고 하는 거는 그래요? 나는 근데 툴로 해보니까 요청할 때마다 전부 다 컴파일에서 속도가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프리 컴파일을 해놓죠. 그래서 미리 프리 컴파일 하고 돌리고 그 다음에 트루를 쓰죠. 혹시 원래 카피스타라고 배포할 때는 그 배포 당시에 프리 컴파일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저기 어디냐 떨궈진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쓰잖아요. 어셋 그 딜토가 비어 있으면 컴파일을 써요. 딜토로 만져 쓰는데 풀 컴파일 하면은 어셋 그 딜토리에 이제 색 파일 다 떨어지고 리버스 프록시 엔진엑스에서 어차피 다 캐싱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관련 성적을 보면 프로덕션에서 저 예, 폴스라고 쓰라고 돼 이것도 있어요. 많이 얘기하면 저 폴스라는 게 좋은데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종종. 나도 저거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어떤 데는 저게 잘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걸 툴로 해놓고 나면 서버에서 프로덕션이 잘 돌아가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안 쓰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흔들리는 그 에러를 그냥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툴로 놓고 쓰는데 서버에서는 로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 요청만 컴파일하는 건 아니니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서 맨 처음에 그 S 파이프라인 처리했을 때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애들 답변 다 나왔던 게 컴파일을 툴로 하세요. 컴파일 툴로 하면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 컴파일이라는 게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건 또 되게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프리 컴파일 하면은 지집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축해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은 지집을 가지고 이제 그 지집 파일 보내기 때문에 컴프레션 또 코스트가 그냥 안 하죠. 한번 근데 어려운 얘기다. 그리고 프리컴 저거를 폴스로 해놓으면은 그 MD5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캐시 아웃시다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배포할 때 프리 컴파일을 안 하고 카피션 배포할 때 아니요, 그건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컴파일 툴로 하면 네. 이미 데이터 그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기 때문에 프리 컴파일을 컴파일 안 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까지 이해되는데 프리컴파일을 하는 이유가 대개는요 프리컴파일 한 다음에 그거를 S3 같은 데 나오려고 CDN 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 거 로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한 대로 계속 뭉치게 되잖아요. CDN을 못 하잖아요. 근데 프리컴파일 걸어서 해주는 그 잼들도 있거든요. 아예 S3 정도 보면 다 프리컴파일 때리면은 다 하고 올려주는 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프리컴파일을 되도록이면 예, 다들 하라고 하죠. 나도 프리 컴파일 당연히 하는데 저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사실 레이즈 서버에서 디폴트는 디벨로먼트 환경이잖아요. 네. 레이즈 서버에서 인바이러먼트를 프로덕션을 주면 로컬에서 프로덕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걸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요. 그 디벨롭 환경이라도 퍼블릭 미터 어셋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파일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앱 안에 있는 어셋에 넣어놓고 테스트 해보면은 반응이 안 돼요. 이미 찾아버리기 때문에 그 이쪽에 있는 소스를 아무리 바꿔도 컴파일이 안 돼요. 예. 어쨌든 뭐 그 프로덕션 모드에서도 로컬에서 띄워볼 수 있으니까 난 그렇게 해서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100%를 귀찮으니까 로컬 환경에서 프로덕션 모드 서버를 띄우면
그 환경을 갖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어려운데. 옵션들을 한번 맞아요. 여기도 풀스로 옵션들을 한번 몇 개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일단은 그 압축은 활성화 해놓기로 했고 컴파일은 안 하기로 했고 JS 컴프레서는 어글리 파일을 쓰고 사실 이거는 그 상세 옵션을 줘야 되는데 별로 이제 이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제스트는 이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버전을 1.0으로 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잠시만요. 지금 그 디벨롭 환경이지만 제가 디버그 옵션을 지우고 다른 상세 옵션을 주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맨 처음에 지우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압축이랑 그런 게 다 안 된 상태로 다 파일들이 나오고 압축은 되었네요. 압축이 아니라 합치는 건 되었네요. 아니 지금 원래 디폴트 옵션으로 한번 해줘야죠. 원래 디폴트 원래 옵션. 디폴트 옵션을 디벨롭 환경으로 보여줘야지. 이거 다른 거 다 지우고 디버그를 어떻게 봐요? 디버그. 근데 디버그가 이제 에셋을 합치는 거랑 그런 걸 이제 해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을 활성화해서 다시 켜보면 이거 제가 프리 컴파일을 이렇게 되면 압축이랑 그런 것들이 된 상태로 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네레이터 쪽인데요. 제네레이터는 그 레일즈 제네레이터 모델이나 아니 이거 그걸 끝났어요? 아니 없어. 아니 왜냐면 시간이 걸려도 이게 에셋하는 되게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니, 하나 더 짚어봐야 돼요. 예. 나와요. 아니 일단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씩 옵션을 갖다 해봐요. 일단은 예. 다른 거 다 코멘트리하고. 일단은 다이제스트 옵션을 한번 지우지 말고 어떤 걸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디버그를 지금 트루에서 예. 저걸 갖다가 해제하고 예. 디버그를 디버그는 이제 그 압축을 해제하는 용도로만, 그러니까 압축이랑 합치는 거를 해제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제를 하고 예. 그러면 합쳐질 거 아니에요. 이제 상세 옵션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합쳐지는데 예. 컴프레스 할 때 안 할 때 한번 볼까요? 컴프레스가 안 할 때 나머지 옵션을 주고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것도 볼까요? 그럼 되나? 예. 프리픽스를 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 퍼블릭 폴더 밑에 LIB 폴더 밑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리브를 프리픽스 줬단 말이죠. 리브를 예. 어디? 저기 밑에 줬구나. 예. 그때 저기다 생기고 어, 컴프레스를 폴스를 하기 때문에 파일은 어떻게 보여요? 지금 이건 아까 했던 파일. 아까 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폴더를 비우고 해야 방금 만든 게 맞아, 뭔지 알고. 맞아. 아까 지워버렸어. 했던 두 개 다 지워버려.
이거 환경은 이렇게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그는 안 해도 디폴트죠. 지금 아, 디멜로 여기 똑같이 나오네. 컴프레스 되는 지금 레이크 저거 에셋 할 때는 아마 디폴트가 프로덕션일 거예요. 뭐 할 때요? 그냥 프리컴파일 그렇네요. 네. 디폴트 그냥 그 레즈 디폴트가 프로옵션이라고요? 네, 에셋 그 프리컴파일 할 때요? 그래서 서버에서 때릴 때도 특별히 안 했던 걸로. 아 그래요? 꼭 썼는데. 이게 그러면 삭제하고 레일즈 서버를 다시 켜서 확인을 하면 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렵지. 조합이 저렇게니까요.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를 한번 캐시를 지워야 되나요? 지금 어떤 게 천천히 해, 천천히. 예. 이거만 하고 끝나도 돼요. 이게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컴파일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컴파일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이게 컴파일이 지금 폴스로 돼 있잖아요. 예. 폴스로 돼 있는데 지금 컴파일 안 해놨단 말이야.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컴파일을 안 하지. 이제 컴파일 된 게 없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서버를 다시 띄워서 확인하면 한번 컴프레스가 안 된 상태로 그 에셋들을 뿌려주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네. 자, 컴파일 됐잖아요. 지금. 컴파일 옵션이 컴파일 2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아까 폴스 했더는 되게 안 만들어졌다. 그래서 옵션들을 저렇게 쓰는 거죠. 다이제스트를 폴스로 해요. 다 지우고. 이게 지금 캐시에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캐시 지우면 되죠. 예. 아까 지금 그 컴프레스가 폴스인 상태가 이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까도 아니. 아까도 아까. 폴스였어요. 파일명에 대한 거는 다이제스트고요. 예. 이제 지금 다이제스트를 폴스 줬기 때문에 저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다음에 그 MD5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저거 2를 주면 다이제스트 2를 주면 저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 .cs 그 사이에 MD5 그 값이 들어간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자원들을 그 압축을 안 한 상태에서 합친 상태를 보려면 저 폴스도 있죠. 지금이 지금 한 5가 지금이 그래요. 5 오면 저기 압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압축이 된 안 상태예요. 압축 안 돼. 됐잖아. 안 됐잖아. 압축이 되면 압축하면 한 공백이 줄이 없어. 한 줄이 뭐야, 한 줄. 근데 이게 지금 그 사파리에서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CSS 파일 봐봐요. 애플리케이션 CSS.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아니 주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압축. 지금 해보자 압축을. 그러면 아니 압축하면 그거에 다 그거 없어져. 근데 제가 제일 끝에 그 브레이스 있잖아요. 그거 눌러보세요. 못 보여요. 오른쪽 제일 브레이스 위에 저거. 브레이스 아니 그거 그거 파란 거. 아니 여기. 네 그거요. 압축이 아 저기 되면 압축된 근데 지금 예. 압축이 된 상태여서 뭐 일단 네. 저기 열어서 보여주나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쓰기가 안 돼. 자 그러면 저 옵션 테스트 다 해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다음에 컴프레스를 안 쟤는 되게 하려면 저걸 주석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요? 컴프레스 펄스인데 컴프레스가 됐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컴프레스 했어?
컴프레스가 폴스인데 지금 예. 컴프레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아니 지금 브레이스 눌러진 거는 저 브라운에서 컴프레스 형태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 원본이 지금 여기 원본을 했더니 여기 원본이 스프로켓 뭐 밑에 거기 어디 있는 게 또 똑같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압축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게요. 아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브레이스 누르는 게 원본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파리가 자동으로 그 압축된 걸 보기 좋게 이렇게 아, 풀어버리는. 사파리가 좀 예쁘게 보여준 거구나. 네. 그 사파리를 막 풀어본 거지. 죄송합니다. 수험에도 적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예, 일단 네. 이렇게 해서 저 어쨌든 저기 잠깐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압축이 된 거거든요. 압축된 예. 그 변수들 있잖아요. 변수들이 이름이 싹 다 바뀌어요. 짧게 알파벳 이름으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압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압축된 옵션들을 설정하려면 그 컴프레서 어글리파이어 그 깃허브에 가셔서 위키를 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압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전 저건 어떻게 되나요? 버전 저거. 컴플렉스가 없어졌나 봐요. 그거에 비해서. 아 그런가요? 다른 데로 옮겨졌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옮긴 거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 RP하고 프로덕션 RP하고 아니면 컴프레스를 안 보고 컴프레서 그거를 CSS 컴프레서랑 JS 컴프레서 보고 그런다고. 아 각각 컴프레스를 보고 그러니까 컴프레스 2로 이거를 분리를 안 됐구나. 쓰고 이제 각각의 뭐 일이 설정되거나 뭐 그런 거 안 하거나 저도 헷갈렸어요. 컴프레스가 GG 컴프레스를 얘기한 거지. 컴프레스 옵션이 아예 레이포에서 없어졌대.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거 해봤자 의미가 없고 CSS 컴프레스랑 JS 컴프레스를 뭐 딜로 하든지 뭐 이러면은 컴프레스가 각각이 안 되나. JS 컴프레스 한번 닐로 해서 그러면 테스트 해보면 그러면 이제 컴프레스 안 된다 이거. 안 됐을 수 오케이. 있고. 오케이. 저 테스트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럴 때 아니면 진짜 저거 힘들어. 변수도 그대로 있네요. 변수가 그대로 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뀌었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그 프리컴파일 상태가 파일명이 546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버전을 변경해서 다시 프리컴파일을 하면은 새로운 파일이 생기면서 전부 다 컴파일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전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할까요? 아, 정말. 그걸 아,